네, 오늘 영상에선 또 얼마 전 새롭게 공개된 데드풀과 울버린 예고편에서 볼 수 있었던 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Super hard to eat while I'm wearing it. It's super hard to eat when you're not. 이번에 생각해볼 건 바로 이 장면으로 데드풀과 울버린은 어떤 충격파를 맞고 날아가며 앞선 예고편 분석에서 언급했듯 데드풀의 창작자인 라이펠드가 유난히 발을 못 그린다는 것에 대한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는 가게에 처박히는 걸 볼 수 있는데 Luck? I mean, what coked out, glass pipe sucking freak show comic book artist came up with that little chestnut? Probably a guy who can't draw feet! 바로 다음 씬의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러한 충격파를 날린 게 엘드리치 매직을 이용한 포탈을 타고 넘어온 이 두 명인 걸 예상할 수 있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두 명 다 대머리로 보인다는 점으로 이 중 왼쪽 같은 경우 그 옷의 컬러감이나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을 미뤄봤을 땐 카산드라 노바의 가능성이 높을 듯하고 오른쪽은 이에 비해 옆으로 퍼진 듯한 체형인 걸 볼 수 있는데 다른 예고편에선 카산드라가 염동력을 사용해 울버린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작 코믹스의 카산드라는 찰스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뮤턴트의 능력을 각성한 것이기도 하고 찰스도 염동력보단 정신계 능력이 훨씬 더 두각을 보인다는 점에선 이 충격파의 주인공이 카산드라가 아닌 오른쪽에 있는 다른 대머리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이에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대머리 중 블랙 코스튬을 입고 일종의 충격파 같은 걸 발사하는 캐릭터, 거기에 이전 실사 마블 작품에 등장했던 적이 있어 어느 정도의 인지도까지 갖췄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생각해봤을 땐 아무래도 당장 생각나는 건 블랙볼트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Blackagar Boltagun, keeper of the Terrigen Mists, the Inhuman King. Blackagar Boldegard? Hit a guy, hit it there. 사실 이런 대머리, 블랙 코스튬 같은 조건을 배제하고 오로지 충격파만을 생각했을 땐 헐크의 썬더클랩, I really didn't want to do this. 심지어 토니의 기술력을 활용한 소닉 캐논을 이용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마블 같은 경우 예고편을 통한 낚시를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에도 과거 공식 예고편에선 맨 얼굴로 등장했던 도구풀이 갑자기 고글까지 착용한 모습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 또한 보이는 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는 만큼 이 충격파의 주인공이 누군지에 집중하는 것보단 카산드라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포탈을 통해 데드풀과 울버린을 따라왔다는 것에 주목하는 게 좀 더 확실한 팩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oys are so silly.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것도 사실 이러한 충격파의 주인공이 누군지보단 이 포탈의 정체에 대한 것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같은 포탈의 정체는 울버린의 소매를 통해 약간이나마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alk about what's haunting you, or should we wait for a third act flashback? Go fuck yourself. 울버린의 소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소매의 유무에 따라 장면 속 시간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먼저 울버린이 TVA에 잡혔을 땐 이 소매가 온전히 붙어있는 걸 이후 보이드로 보이는 공간으로 넘어가 데드풀과 싸움을 할 때 이 데드풀과 있었던 다툼의 여파로 몸에 칼이 꽂힌 채 세이버투스와 대결하기 직전에도 이 소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Wait! Time! You look ridiculous. People have waited decades for this fight. It's not gonna be easy. 세이버투스 등과의 싸움에서 패한 것으로 보이는 데드풀과 울버린이 일종의 이동식 감옥에 갇혀 카산드라의 베이스로 이동하는 과정에도 이 소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결국 카산드라의 베이스에서 전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카산드라와 직접 싸울 때는 이 소매가 뜯겨진 걸 발견할 수 있고 보이드가 아닌 일반 유니버스의 한 곳으로 보이는 이곳에서 충격파를 맞았을 때도 이 소매가 뜯겨 있는 걸 볼 수 있어 울버린과 카산드라가 접촉한 이후에야 그 소매가 뜯긴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소매가 뜯긴 울버린이 충격파를 맞고 날아간 장면에 주목해보면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 날아간 충격으로 엉망이 된 신발 가게와 동일한 곳을 배경으로 데드풀과 울버린이 재등장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선 이들이 도구풀과 만나 일종의 재정비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도구풀과 이 가게 앞에 서 있을 때도 이미 가게는 엉망이 된 상태인 걸 볼 수 있어 충격파를 맞고 날아갔던 데드풀과 울버린이 도구풀과 만나 일종의 재정비를 거친 후 카산드라와 그 옆에 누군가를 상대하기 위해 처음에 충격파를 맞았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t's fucking go. Let's fucking go.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타이밍에 도구풀과 만난 데드풀이 아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이곳에 돌아왔고 그 손에는 그 전엔 볼 수 없었던 금빛 권총이 들려 있었다는 점에선 앞선 영상에서 분석했던 로키와의 공통점, 즉 다른 변종으로부터 금빛 무기를 받았던 순간과 매우 흡사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Hello. Which one of us are you? 당시 키드로키 또한 얼라이언스를 상대함에 있어 이 무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던 걸 보면 이 도그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데드풀에게 금빛 권총을 건넨 게 아닐까 싶네요. 다만 드라마 로키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봤을 땐 키드 로키가 야심차게 건넸던 이 금빛 무기가 얼라이언스를 상대함에 있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진 못했고 오히려 클래식 로키의 대규모 일루전 마법이 도움이 됐다면 됐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도 이러한 금빛 권총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기보단 도그풀이 이러한 금빛 권총을 건네는 과정에서 다른 데드풀의 변종들이 합류해 더 큰 도움을 주게 될 가능성, 즉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 멀티버스 사가에 들어 각각의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넥서스 비인크 캐릭터들이 마치 평행이론처럼 각기 다른 멀티버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거치며 성장하는 이야기가 멀티버스 사가에서 그리고자 하는 큰 핵심 줄기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In the grand calculus of the multiverse, their sacrifice means infinitely more than their lives. 물론 이러한 과정 끝에는 각각의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여러 변종들의 프라임 변종이 시크릿어즈라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에 모여 서로 협력하고 싸우기도 하는 내용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땐 공식 예고편에 등장했던 바로 이 포탈신이 생각보다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는 건 아닐 가능성도 높다는 것으로 어쩌면 이 포탈이 이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앞선 분석에선 이 포탈 뒤로 보이는 카산드라가 웃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이나 이러한 포탈신과 함께 생각해봤을 땐 이 웃음이 어디 한번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보라는 식의 웃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선 가령 엔드게임의 마지막 전투나 다른 멀티버스의 한 곳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등 엄청나게 대단한 떡밥이 될 줄 알고 있었던 이 포탈신이 실은 이곳으로 이어지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